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내가 처리하는 정보의 83%가 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고요. 망막은 무려 1억 3,700만 개 이상의 신경 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야, 이거야말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전 세계 인구 중에 5초마다 성인 한 명씩 그리고 네. 또 1분마다 어린이 한 명씩 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네. 시각 장애인의 90%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대부분은 뭐 작은 치료 얼른 할 수 있었으면은 뭐 작은 수술 받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의 눈을 치료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18년 동안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온 분입니다. 네. 대단하시죠?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 이사장이신 안과의사 김동혜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이슬람의 증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기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38개국에서 무료 시술을 시작한 김동혜 원장. 1년 중 절반을 봉사 현장에서 보내며 시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빛과 새 삶을 찾아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평범한 안과의사에서 봉사하는 안과의사의 삶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나라 기억에 남으세요? 다녀오신 나라 중에.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 갔던 나라가 파키스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서남아에서 많이 가는 캄보디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과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부터 모로코, 모리타니아, 감비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저희가 좀 더 요즘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전케어가 가는 나라가 지금 38개 나라거든요. 네. 네. 어떻게 많이들 와달라고 요청이 그렇게 많이들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들이 사실은 가서 일주일에 수술해봐야 한 100여 명 평균 정도 수술하거든요. 근데 네. 100명 갖고는 다 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들을 요청하지만 다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아프리카 그냥 갔다 오기만 해도 너무 멀고 힘든 네. 일정인데 가서 100여 명 수술하시면은 정말 몇 분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한 팀이 가면은 의사들이 한 2~3명, 그리고 간호사들이 한 3~4명. 그래서 전체 자원봉사자들이랑 해서 한 15명 정도가 평균 네. 팀이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 시작한 게 2002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네. 예, 그럼 2002년부터 해마다 거르지 않고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언제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획은 사실 1년 전에 네. 스케줄이 나오죠. 저희가 1년에 단기 선교하는 기간이 한 32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스케줄은 나와 있고 사실은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계획대로 가지만 네. 사실은 필요할 때 또 부르심이 있는 곳에 그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그 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치면 네. 거의 매달 나가실 것 같다는 저희 계산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병원도 하시잖아요. 네, 병원 병원도 어떻게 하죠. 합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주로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저랑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죠. 예. 안과 의사, 간호사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네. 또 저희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비전 케어를 통해서 만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대로 서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남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1년에 반 이상을 나가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아, 근데 그 네. 거기에서 그 안 질환이 네. 얼마나 많고 아프리카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도대체 병원 시설은 너무 열악하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문제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적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이것을 지탱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네. 사실 한국에는 안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한 4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안과 의사가 12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평균으로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의사들도 사실은 큰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벗어나면은 거의 안과 의사와 안과 병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쌓여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눈에 이상이 생기면 그냥 자연 치유되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거의다가. 뭐 여태까지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뭐 사람들 그 민요라 그럴까요? 그런 노래 중에 나는 장님이 되기 싫어요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각 장애인들이 옛날부터 많았던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참, 네. 거기 누가 케어해 줄 수도 없어서 네. 시각 장애인들이 삶이 어떨까 또 상상이 안 되기도 하네요. 뭐 저희가 상상하기 사실 힘듭니다만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초마다 1분마다 시각장애인이 생기지만 그중에 대다수 70~80% 환자들이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하는 보람과 또 목표가 분명한 것도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 다시 보게 하자.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첫 걸음은 어떻게 떼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예.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래요? 네, 제가 개업한 게 99년도에 개업을 명동에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IMF 끝나고 그 개업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라식 수술 제가 아마 IMF 이후에 거의 최신 장비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국내에서 섬길 수 있는 지역 또 노숙인들 의료선교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매일 뉴스에 회격권, 무슬림, 뭐 이런 테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이슬람 지역이 어디고 이슬람교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그리고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제가 파키스탄에 계신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병원을 방문하고 사실은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랐죠. 말로만 듣던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정말 여자들이 까만 옷을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수염을 다 기르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 소리가 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멈춰서 기도를 하고 정말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놀랐지만은 사실은 많은 안과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과 병원들이 너무 열악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안과 의사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개업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한번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안과 장비들을 가지고 파키스탄에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의료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그런 것을 이전에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점들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장비와 또 팀원들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제대로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업해서 단기 선교를 주관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준비를 해서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팀원들을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해서 선교지에 가면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그때 파키스탄에서 첫 번째 아이 캠프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거죠.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선교지에 선교병원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병원에 환자가 오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오진 않겠네요. 네, 잘 안 진짜. 오죠. 네. 그러니까 병원이 활성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 가서 수술을 할까 사람들이 올까 생각했는데 네. 이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소문, 입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날에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오고 그런데 수술하고 안과 수술은 다음 날 바로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백내장 수술은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잘 보이기 때문에 다음 날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그때 70명 정도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선교사님들도 오랫동안 사역지에서 병원을 갖고 있었는데 환자들이 오지 않다가 수술을 받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또 환자들은 당연히 좋았고 그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단기 선교 캠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참 잘했다. 그런 도전이 되고 보람이 있었던 첫 번째 캠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가게 되신 거군요. 네, 사실은 자꾸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캠프 할 때 마지막 날 선교사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말씀 보는 큐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더러 원장님 뭐 말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그때 뭐 그러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피면은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폈는데 마침 그때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줄쳐 놓잖아요. 그래서 줄친 부분을 쭉 한번 한 줄 제가 읽고 또 선교사님이 파키스탄 말로 같이 읽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읽었을까. 잘 아는 말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델로서 제시해 주셨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고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과 교회 활동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 강도 받는 사람들을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사마리아인의 그 얘기를 보면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아 이거 내 돈을 써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또 하나 깨달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한테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자기가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 가슴을 땅 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 번 오면 안 되겠구나.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해서 지금 30번 이상 갔죠.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다는 말씀이신 줄 알았더니 계속 저는 약속을 꼭 지키려고 애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됐고 비전 케어는 지금 가는 여러 나라 사역지가 가능하면은 계속 할 수 있으면 가고 계속 할 수 없으면 안 가는 게 저희들의 어떤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한 번 가고 사실 다시 가기 힘든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나라를 갈 수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만났던 분들도 사실은 한 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들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가고 그냥 한 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결심하게 된 거였죠. 네. 네. 아,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쳤는데 네. 그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몇 번 더 있으신 편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비전케어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가고 싶은 나라와 사역지를 간다기보다는 네.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 또 원하는 때, 원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어떤 원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라고 하는 나라 많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얘기하면은 저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마는 근데 참 우연히도 두 번째 어떤 분이 와서 그 나라를 또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분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나라를 한번 늘려갈 때 보통 한 2, 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실 때 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나라를 또 사역지를 하나하나 늘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요. 네. 꽃동네 공중보건이 실로암 안과병원에 네네. 근무하셨어요. 이게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뭐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살면서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꽃동네 아시겠지만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 실로암 안과병원도 어려운 그 무이촌을 수술하는 그런 안과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고 또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이나 직원들을 보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뭐 아시겠지만 버려진 또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계실 때만 해도 1년에 한 20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의사로서 환자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살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병이 들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이 겸손하게 됐고 또 거기서 많이 일하는 수사님, 수녀님 또 자원봉사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장단점을 보고 배우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크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도 배우지만은 또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떤 유혹이나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지냈던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네. 20분이면 되는 간단한 수술로 앞을 봅니다. 나의 의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시간과 돈을 들여 헌신했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던 장면들도 저는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앞을 못 봤다가 네, 보게 되는. 보게 되는 장면이 네. 굉장히 이제 저희들 성경 읽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그 네.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선교지 현장에서도 그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오랫동안 못 보다가 짧은 수술 시간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보게 됐을 경우에
굉장한 반응들, 뜨거운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기억 네. 남는 환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한 2007년도 8년도에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님이 저 산속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12, 13살 되는 애들을 남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분미와 찌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전신 마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걔네들은 정말 백내장이 선천성 백내장이 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면 못할 텐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네. 보통 어른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부분 마취를 하거든요. 네. 안약도 넣고 주사도 넣고 네. 한번 시도해 보기로 저희가 했죠. 네. 정말 애들이 중간에 움직이면 수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손을 잡고 있고 아이들을 기적적으로 정말 부분 마취로 수술했습니다. 한쪽하고 다음날 또 반대쪽하고 그러면서 애들이니까 보통 저희가 두 눈을 다 하지 않는데 아이들 양쪽 눈 다 수술했거든요. 수술한 것도 기적이었지만은 걔네들이 사실은 그때까지 안 보였으면 약시일 수도 있었는데 네. 애들이 눈을 잘 보게 된 거예요. 그 정말 우리가 너무 그 수술에 그 캠프에서 100여 명 수술했지만 그 두 명이 가장 우리도 은혜 받고 그 선교사님들과 그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았던 기억에 남는 환자였죠. 저희가 한 1년 뒤에 라오스에 다시 가서 걔네들을 또 봤어요. 네네. 학교도 다니고 너무 밝게 표정도 변하고 또 잘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런 결과들이 사실 선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들이고 성과들이죠. 그러네요. 네. 네네. 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맞아요. 네.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예, 네. 아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같이 명동에서 네. 근무하시는 우리 분들은 동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다른 곳에 계시는 동역자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 비전케어 지금 아이캠프 단기 선교가 지금 300번이 넘었거든요. 네. 315번, 16번 이렇게 됐는데 1년에 30번씩 가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어느 학연, 지연, 선교 단체를 떠나서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참여한 안과 의사가 한 250명이 넘습니다. 아우, 그렇게나 되세요? 네, 그럼 많은 안과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많은 병원들이 협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30주가 돌아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또 많은 안과 의사들이 또 병원들이 협력하고 있고 여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되는 거지. 저희 병원 혼자 갖고는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네네. 이것은 이제 저희의 일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함께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나도 안과 의사인데 그렇게 좋은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과 의사들은 다 알죠 다 이미. 알고 알고 있어요. 안과 의사들은 다 알고요. 네. 그래요? 뭐 국내외 많은 안과 의사와 안과 병원들이 비전케어를 잘 알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선교지에 갈 때 가능하면 안과 의사가 있는 안과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단기 사역이지만 그 병원을 조금 더 도울 수 있고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와 스태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100명 수술하고 돌아와 봐야 100명의 환자만 남지만 거기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병원이 잘 되게 해주면은 그분들이 365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된 네네. 거죠. 아마 지금은 저희가 수술한 사람들보다 저희가 훈련한 의사들과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외 선교 갈 때 간혹 네. 또 위험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많이 나름의 있죠. 어떤 네. 철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저희가 이슬람 지역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뭐 말라리아나 이런 맞아요. 그 질병의 위험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실 가면은 전기나 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져갔던 장비가
전기가 잘못돼서 고장 나기도 하고 또 물이 나빠서 장비가 작동 안 하고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고 심지어는 저희가 한 20여 년 뭐 거의 초창기입니다만 파키스탄에서 저희가 수술하고 캠프할 때 그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해서 여러 명이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말 미리 준비하고 또 그쪽 정부와 병원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들을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비전 케어가 못 가는 이슬람 국가는 없습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쪽 정부에서 보호도 받죠. 쉽게 얘기하면 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수술할 수 있는 의료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일을 오래 하면서 정부와의 관계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중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외국인 의사들이 가서 사역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생기면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꾸준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정부와 병원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 수술하던 곳이랑 또 다르잖아요. 장비도 네.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예. 그렇죠. 완전 또 그런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200 몇십 명 안과 의사들이 한국에서 가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수술 잘하시는 분들도 가게 되면은 환경도 다르고 환자도 여기서 보는 환자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장비도 다르고 또 같이 일하는 팀도 다르기 때문에 잘하던 분들이 거기 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때 더 잘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절반은 다시 오고 절반은 안 오는데 그런 환경을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수술법을 또 장비들을 현지에 맞게 많이 개선하고 바꾸고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에 맞는 뭐 적정 기술, 적정 수준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는 아프리카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좀 길쭉한 대륙인데 네, 그럼요. 네. 이 대륙을 종단이라 그러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치료를 해주신 건가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종단은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네. 제가 3년 전에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부터 우간다까지 한 8,000km 동부 아프리카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셨군요. 이동하면서 예. 아이캠프를 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갔죠. 네. 오토바이를 탈 그 줄 아세요? 너무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그럼요. 저 오토바이 탄 지 오래됐고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병원으로 명동으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네.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제가 그때 3년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프리카라는 곳을 우리가 가면은 병원에서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밖을 나가서 뭐 둘러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아프리카라는 곳을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지만 인구가 11억이나 되고 나라가 54개입니다. 네. 굉장히 큰 나라고 너무 다른 지역인데 좀 아프리카를 저희가 다니면서 더 잘 알아보고 싶어서 그때 그런 일들을 기획했고 그래서 정말 속속들이 아프리카의 실상들을 보면서 달리고 또 만나고 수술하고 또 사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고 아까 아프리카와 어려운 현실을 국내에 많이 알리길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그분들을 찾아뵙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때 그런 일들 한번 해봤죠. 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댁에서 사모님이. 네.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오토바이 타시고요? 아니에요. 저하고 그때 같이 가셨던 그 권구현 목사님이라고 인천 설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파키스탄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 케어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오토바이 같이 타고 둘이서 같이 타고 가고 또 의료팀들은 따라오고 또 일부 지역에서 병원에 미리미리 팀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합류하고 그래서 네. 그 6군데에서 병원을 하면서 저희는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갔었던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네. 속속들이 다니시면서 많은 느낌과 감상 또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때 제가 아프리카 이동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알고 있구나. 사실 아프리카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가 한 나라인 줄 알아요.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먹는 줄 아는데 케냐만 해도 부족이 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말을 쓰고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저도 이분은 저 동네 사람인지 이 동네 사람인지 약간 이제 얼굴 보고 구분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들을 그때 많이 해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민 소득, 뭐 거기는 국민 소득이 1,000불이야, 2,000불이야, 또 교육 수준, 학교가 없어, 뭐 공부를 못해, 또 평균 수명, 거기는 평균 수명이 40세야, 뭐 에이즈가 많고 말라리아 많고 다 일찍 죽어. 그렇게 해서 수준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민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나 평균 수명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국민 소득은 낮지만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집집마다 애들이 5명, 6명씩이에요. 우리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잖아요. 맞아요. 돈이 든다고. 근데 돈은 없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안 가는 애도 있지만 다 행복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아기들이 죽는 애들도 있고 30대, 40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고 죽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제가 그 2달 동안 다니면서 어디 가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프리카를 너무 잘 몰랐구나. 사실 그분들이 우리만 안 만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안 맞아요. 느끼잖아요. 정말 그런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들더라고요. 자꾸 우리의 예. 기준을 갖고 못 살아, 못 배웠어, 뭐 빨리 죽어. 90세까지 산다 그래서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네, 네. 그 원장님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런 마음이 네, 신앙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때 그 믿음은 뭐 모태 신앙이신 건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 교회 열심히 가라고 해서 제가 교회를 다녔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뭐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제가 약간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잘 다녔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청년부, 대학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거를 제가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처음 선교 시작하신 게 2002년.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 시간 속에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뜨끔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네. 제가 바깥에 너무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을. 네. 사실은 집안일도 잘 신경을 못 쓴 거잖아요. 가족들. 네. 예. 저희 둘째 아들이 3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걔가 지금 몇 살이에요? 23, 4살 됐는데 네. 대학도 졸업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느낀 게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했는데 땅끝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못 챙긴 거예요.
내 가족을 잘 못 챙겼구나. 또 우리 병원에 또 비전 케어에 함께하는 이런 간사님들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분들 사실은 1년에 30주를 단기 선교를 가고 수술하고 그러는 간호사들 무릎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잘 못 챙겼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깊이 요즘에 반성하고 사실 회개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 얻은 것들이 더 많죠. 선교지에서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동역자들, 또 현지 한인교회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사실 일하다 보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배우고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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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은혜가 있고, 예,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의사 입장에서는 또 몸이 아플 때 환자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걸 잘 헤아리게 아플 된다, 때. 그죠? 네. 예. 네, 원장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사실 아프리카 갈까 말까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1월 달에 제가 갑자기 그 폐혈증이 왔어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 네네. 한국에서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래서 제가 1박 2일 혼수 상태로 못 깨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치료받고 네. 회복돼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죠. 아까 제가 꽃동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할 수 있을 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프리카 가게 되는 거를 그때 정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없어도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 현지에 선교하는 파트너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주는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2주 중에 저는 이제 절반도 안 갑니다.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병원의 관계자들, 다른 교회 분들 그런 분들을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는 또 저와 함께했던 그 안과 선생님 한 분이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분이 말기암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같이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이 사역을 넘기고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준비돼서 계속 네. 되실 거잖아요. 그래야죠. 네. 앞으로의 뭐 기도 제목과 비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네. 못하신 저 말씀 나눠주세요.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매년 연말이면 내년 사역을 일정을 준비합니다. 네. 정말 사실은 꼭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필요한 인력과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비전 케어와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시고 들은 말 중에 피할 수 있는 실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네. 치료받았다면 실명하지 않았을 텐데 손길이 모자라서 실명하는 경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알고 우리가 도왔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만약 그런 열매가 맺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하여튼 귀한 말씀, 귀한 사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돕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네.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원장님 뵈면서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뭐 물질의 11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간증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